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고환 종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기 사춘기입니다. 좀 드물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의 사춘기가 너무 빨리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부모님들 마음은 덜컥 내려앉을 수 있죠. 오늘은 바로 그 여러 원인 중 하나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용어 하나부터 확실히 짚고 가죠. 바로 가성성조숙증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뇌에서 자, 이제 사춘기 시작 하고 보내는 정상적인 신호가 아니라 몸의 다른 어딘가에서 성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사춘기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원인이 있다는 신호인 거죠.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들은 어떻게 원인을 찾아낼까요? 마치 탐정처럼 단서를 하나하나 따라가는 그 진단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진단 과정은 보통 크게 세 단계로 이뤄져요. 일단 신체 검진으로 아이의 발달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엔 피 검사를 통해 호르몬 수치가 어떤지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음파를 사용해서 문제의 원인이 될 만한 곳을 직접 영상으로 확인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대체 어디서 이렇게 과도한 호르몬이 나와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가? 그 근원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면 그 원인이 종양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유력한 용의자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라이디기 세포종입니다. 이 라이디기 세포종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가성성조 숙증의 흔한 원인은 아니에요. 꽤 드물죠. 주로 5살에서 9살 사이에 발견되고요. 가장 큰 특징은 한쪽 고환만 비대칭적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 검사를 해보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엄청나게 높게 나와요. 반면에 뇌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사춘기 호르몬들은 오히려 억제되어 있는 그런 특이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는 가장 안심이 될 만한 소식일 텐데요. 자료를 보면 소아에서는 전이가 되는 악성 종양은 보고된 바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이 종양은 대부분 양성이라는 겁니다. 정말 다행이죠. 치료법은 아주 명확하고 직선적입니다. 그냥 그 종양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보통 남성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면 너무 간단하겠죠? 만약에 처음 진단이 전부가 아니었다면요. 여기서부터 정확한 진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고환에서 만져지는 모든 덩어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라이디기 세포종이란 정말 비슷하게 보이는 고환 부신 잔류 종양, 줄여서 TART라는 게 있어요. 둘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라이디기 세포종은 고환 자체에서 생기는 거지만 TART는 원래 부신에 있어야 할 조직이 고환에 남아있다가 커진 거예요. 원인도 완전히 달라요. TART는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즉 CAH라는 병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양쪽에서 같이 발견되고 치료법도 수술이 아니라 기저질환인 CAH를 약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만약 이 둘을 헷갈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약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TTRT를 종양으로 오진해서 불필요하게 고환을 절제하는 수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고환이 커지는 원인이 이것들 말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는지 다른 가능성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세르톨리 세포종. 이건 정말 극히 드문데요. 특징이 좀 독특해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남자아이에게서 가슴이 나오는 여성형 유방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전질환인 취약 X 증후군인데요. 이건 양쪽 고환이 모두 커지는 특징이 있지만 호르몬 수치는 또 정상이에요. 그래서 진단도 DNA 분석으로 해야 합니다.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이것 말고도 또 생각해 볼 게 몇 가지 더 있어요. 예를 들어 한쪽 고환이 없으면 남은 한쪽이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보상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있고요. 표피낭종이나 유피낭종처럼 아주 드문 낭종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해노흐, 쉔라인 자반병 같은 전혀 다른 병 때문에 고환이 붓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렇게나 복잡한 원인들을 파악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치료는 어떻게 하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당연히 원인이 다르면 치료법도 달라져야겠죠. 맞춤형 치료가 핵심입니다. 라이드기 세포종 같은 특정 종양은 수술로 제거하고요. TRT의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CAH를 관리하기 위해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는 약물 치료를 합니다. 세르톨리 세포종으로 인한 증상은 아로마타제 억제제로 조절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양성 덩어리라서 그냥 조심스럽게 지켜보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숫자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고환 종양은 전체 소아암 중에서 약 2에서 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아주 드문 병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료에 따르면 종양을 제대로 제거하고 나면 남성화 진행이 멈출 뿐만 아니라 이미 나타났던 성조숙증 징후들이 부분적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적절한 치료가 얼마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정확한 진단. 이것이야말로 효과적이고 또 올바른 치료로 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희귀 질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깊어지는 것이 과연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한 더 나은 그리고 더 개인화된 치료로 이어지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